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대법원의 대법관 14명,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을 다 쪼개서 분권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민사대법원, 형사대법원, 노동대법원, 행정대법원, 사회대법원, 재정대법원 이런 식으로 독일처럼. 그리고 대법관의 수도 한 200명 이상 늘려야 돼요. 독일은 332명이에요. 내가 조사했을 때. 독일은 5개의 연방대법원, 이게 최고법원이죠. 이게 최고법원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와 같은 그런 괴물 조직은 독일에는 없어요. 행정 업무는 다 누가 하느냐? 연방행정부에서 해요. 연방법무부가, 연방노동사회부가, 연방법무부가, 연방노동사회부가, 연방법무부가 해줍니다. 판사들은 뭐 하냐? 재판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반 시민법관이라고 그러죠. 참신법관이라고도 하고, 그걸 셰펜이라고 그러는데, 독일말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요. 민간인하고 같이 판결문을 쓰는 거예요. 민간인도 일반 직업범공과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그 재판에 들어갑니다. 임기가 5년씩이에요. 엄청난 비용을 들죠. 6만 명이나 있습니다. 시민법관이. 엄청난 비용을 그렇게 들이면서 참신법관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주권 재민주의예요. 사법부도 시민들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알려주기 위해서 일반 법관들에게, 직업법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참신법관을 쓰는 겁니다. 직업법관들이 그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나 봐요. 그럴 때마다 이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법관들을 나무랍니다. 우리가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법관들이 판결을 할 때 뭐라고 씁니까? 아마 im Namen des Volkes 이렇게 할 겁니다. im Namen des Volkes. 국민의 이름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다고 시작해요. 국민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아니고. 물론 판사 이름은 들어가죠. 나중에. 그렇지만 첫 대목이 im Namen des Volkes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결문도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권 재민 사상을 어디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사법부에다가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법원은 이렇게 분권화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도 분권화되어 있어요. 칼스루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레이저 포인트로 가려고. 칼스루에는 이 조그만 도시인데 여기에 연방 헌법재판소하고 연방 일반 대법원이 여기 있으면 일반 대법원이 여기 있어요. 칼스루에. 그리고 일반 대법원 중에 일부 5부 6부 재판부가 여기 어디 가 있느냐? 라이프치히에 가 있어요. 그다음에 에어프로트에는 뭐가 가 있느냐? 사회대법원이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카셀에는 뭐가 가 있느냐? 여기는 노동대법원이 가 있습니다. 카셀은 제가 살던 헤센주에 들어와 있는 저 꼭대기에 있는 카셀 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카셀에 노동대법원이 있고 뮌헨에 재정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어프로트나 라이프치히는 동독이에요. 옛 동독입니다. 통일되고 나서 에어프로트에다가 사회대법원을 여기다 옮겨놓고 라이프치히 또 옮길 게 마땅치 않으니까 그 일반 대법원이죠. 민형사를 다 총괄해서 다루는 그 대법원의 몇 부서를 거기다 옮겨놓고 거기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라이프치히에다. 이렇게 다 찢어놨어요. 다 분권화 시켜놨습니다. 지역적으로 기능적으로 분권화 시켰어요. 연방 대법원을.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5개죠. 최고 대법원. 이게 최고법원이니까 5개예요. 대법원장이 5개인데 대법원장이 뭘 하느냐? 재판합니다. 재판해요. 그냥 대법원으로서 그냥 뭐라 그럴까? 재판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 대법원장은 재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루 종일 뭐 하는지 몰라 그 사람은. 손톱 깎나? 하루 종일? 참. 내가 충격을 받은 게
의사결정 시스템 때문에 내가 한국은행에서 아니 왜 위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고유한 업무가 없이 밑에다 다 시키고 밑에서 갖다 주면은 결제를 하는 야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나는 그 의문이 있어요. 난 그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 그 당시 서독 연방은행에 연수를 갔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내가 독일에서 계속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 그래서 의사결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하는 의사결정 방식과 달라요. 우리나라 그걸 품위제도로 하는데 이 품위제도가 일본에서 왔다는 걸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를 근대화한답시고 만들어주는 게 지들이 쓰던 품위제도를 그 링키세이도라고 일본말로 부르는 그거를 이식시켜 준 거예요. 그럼 우린 그게 금과 옥조로 그걸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일제의 잔재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또 하나 봅시다. 독일 사람들은 얼마나 분권화를 해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하냐면 독일 연방군 대학이 지금 연방군 대학 분데스웨어라는 게 연방군이거든요. 그 연방군 대학이 있어요. 그걸 하나는 함부르크에다 놓고 하나는 어디에다 놔요? 뮌헨에다 놔요. 이게 육군사관학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뮌헨에 한 군데 있고 함부르크에도 한 군데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육사 나온 애들이 자기네끼리 기수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게 자기야. 그 육사가 다 잡고 있잖아. 군대를 육사가 다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금 봐, 그거 다 육사 나온 애들이잖아. 저 이종섭인가 하는 놈 부서부터 다 김관진이 뭐 다 육사 나온 애들이야 다.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우리 군대를. 그래서 노무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별들 달고 미군 그 바짓가랭이 잡고 전시 그 뭡니까 전시 지휘권인가 이것도 하나 그 가져오지 못하는 별이나 주릉주릉 달고 부끄러워해야지 하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것 때문이야. 스스로 그룹 지어가지고 패거리 만들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 짓 한단 말이야. 분권화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독일 법원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반 법원서부터 1심 재판부터 다 분권화돼 있어요. 이렇게 일반 법원, 노동법원, 행정법원, 사회법원, 재정법원 이것이 2심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3심으로 가는데 대개 각 국이 주가 국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헌법재판이 따로 있어요. 또 각 주마다 다 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도 있고 거기도 이제 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각 주에서 끝나요. 그런데 각 주가 이 여러 주에 걸쳐서 공통된 문제인데 뭐가 있다고 했을 때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연방 대법원이죠. 연방 대법원에서 재판이 끝나서 결판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이런 여기 연방 헌법재판소로 올라갑니다. 법원에서 판결난 것을 나는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 이 판결에 대해서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판결해달라고 재판소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판소원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연방헌법재판소처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처럼 우리나라도 그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확 늘려야 됩니다. 3가지 종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소원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 헌법재판소가 자기 기능을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헌법재판소는 16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그중에 여성 비율이 더 많아요. 9명이에요. 독일 법원에는 직업법관이 2만 18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많아졌겠죠. 2만 명이 넘죠. 직업법관이. 그중에 여성 비율이 48.66%예요. 우리 아까 봤듯이 우리는 여성 재판관의 비율이 형편없이 낮아요. 요즘 많이 젊은이들이 많이 갔다고 하지만
형편없이 낮습니다. 고등법원은 50%가 여성 재판관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여성 판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판결을 내겠어, 거기서. 남자들끼리 모아가지고. 그것도 학교 나온 애들이 다 비슷한 학교 나온 애들일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판결이겠어, 그게. 이 다양성 시대에. 이 21세기에. 이 정보가 무한히 지금 생성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재판부가 이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애들끼리 모아놓고 지들끼리 쑥떡공론을 하도록 만들었으니. 지금 여기 나온 요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행정감독기관은 행정부에서 나와서 일반 대법원, 노동대법원, 이 연방대법원들의 인사, 조직, 예산, 그 다음에 일반 행정 업무를 다 해줘요. 오로지 판사들은 재판만 하도록 돼 있어요. 다 해줍니다, 여기. 다 해줘. 그래서 그거를 아프지히스오간이라고 독일에서 명명을 해요. 아프지히트라는 건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거든. 얘네들 똑바로 하나 안 하나. 뭐야? 법원을 감독하는 거야, 행정부가. 그래서 행정감독기관이라고 그래요. 아프지히스오간. 그래서 행정감독기관이 파견 나가서 그 행정부 직원이니까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문가가 여기 와서 전문가답게 행정 업무를 처리해 주는 거야. 이해했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자꾸 독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독일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이야.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잖아. 일본을 보고 배워서 일본을 넘어섰잖아. 우리는 그렇게 넘어서는 능력이 있다니까? 지금 그 윤석열이가 들어와가지고 다 망치는 바람에 지금 금년도 성장률이 지금 1%대로 추락했는데 일본은 2% 되잖아.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우리가 뒤지게 생겼단 말이지. 일본보다 확 높아가지고 계속 성장률이 일본을 따라 마셨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이 와가지고 이게 꼬라박는 거란 말이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보고 배워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일본을 보고 배우는 것보다 우리보다 잘 나가는 독일을 보고 배우자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하자. 그러면 독일을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독일을 능가하면 스위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걸 또 따라가. 우리는 그걸 잘한다고. 그리고 더 이상 논파할 때가 어떤 그 다음에 우리가 창의적으로 뭘 만들어내면 돼. 일단은 우리 앞에 가는 놈들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을 따라 마셔야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 같은 이 더러운 조직, 이 괴물 조직, 이걸 다 없애야 됩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썼더라고. 대법원장 권한을 보고 다 비교해놨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야. 얘네들을 그럼 독일 애들은 어떡하냐? 의회에서 이 심사위원들이 있어. 검증위원들이 딱 의회에서 해가지고 대법관들 또는 헌법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은 의회에서 딱 구성을 해. 그 의회 비율대로 구성해가지고 그 중에 3분의 과반을 한다든지 3분의 2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딱 정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서 이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임명하면 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독일 법관들은 대부분 그 테뉴어를 받으면 그냥 직업 법관으로 평생을 가는 거다. 정년퇴직 때까지. 정년퇴직이 각 67세로 돼 있어요. 65세에다가 67세로 늘어났다는 것 같아요. 요새 고령화가 돼가지고 67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마다 또 법관들이 대개 직업 법관들이 65세, 67세에서 정년퇴직을 하니까 정년퇴직한다면 그럼 변호사를 하냐? 누가 그걸 물어봐. 정년퇴직한 다음에 변호사로 나갈 수 있느냐? 변호사로 대개 미쳤어? 변호사로 나가게? 변호사로 가질 않아. 왜? 변호사는 평생 판사한 사람이 왜 변호사를 하냐고. 변호사는 세제비로 다 가서 변호사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어떻게 변호사? 독일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변호사는 안 해. 그냥 은퇴했는데 연금 나오는데 뭐하러 가서 일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돈 이러는 사람들이 이런 고급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정년퇴직해서 돈 이렇게 안 해. 돈 벌라고 그 변호사를 한다니까. 변호사 하려면 그 변호사 협회에서 시험을 쳐야 돼, 또. 변호사를 한 적이 없잖아, 평소에. 그 변호사 시험을 쳐야 돼.
검사도 똑같아요. 검사도 평생 테뉴어 받아서 검사에다가 퇴직하면 정년 퇴직했는데 왜 변호사를 하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정관 예우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지. 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분리해라. 법원 조직을 분권해라. 그리고 연방 체제로 가야 된다. 연방 국가로 가려면 각 광역을 조금씩 묶어가지고 약 미니멈 500만은 되도록 인구수가 그렇게 해서 광역을 정해가지고 국가성을 부여하고 거기에 헌법을 다 만들도록 하고 그것을 중앙헌법, 연방헌법과 우리 기본 연방헌법과 대한민국 헌법과 이렇게 일치하도록 만들어서 다 거기에 들어가도록 그 지역에 맞는 헌법을 만들면 된다고. 독일이 다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지역별 헌법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연방 헌법에 복속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를 전문화를 주도해야 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직무의 호환이 가능하지만 가능하죠. 같은 법률가니까 호환이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가급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식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하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옛날 얘기만 하고 특히 판사, 검사 이놈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변호사들은 시장에서 자기가 똑똑하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노력을 한다 해도 판사, 검사들이 문제거든 이게. 하여튼 변호사를 포함해서 다 같이 그 변호사회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반드시 교육을 그 시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나 검사의 경우 정년까지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어떤 경우든 퇴직 후에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금지할 것. 우리나라는 특단의 조치를 배. 독일은 뭐 그런 금지 조항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변호사 시험을 판사 하다가 나와서 변호사 시험을 다시 쳐야 되니까. 왜 변호사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내가 뭘 변호사를 하냐고. 난 변호사 해본 적이 없다고. 그건 내가 모르는 영역이다. 판사들이 다 그런단 말이야. 물론 뭐 한 10년쯤 하다가 이거 내가 판사하는 게 검사하는 게 이건 나한테 안 맞는다. 변호사가 낫겠다 그러면 변호사 나와서 변호사 시험을 치고 변호사 자격을 받아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판사 검사는 대학을 이제 법과대학을 졸업해서 1차 시험을 붙고 그다음에 2차 시험을 붙고 그다음에 15로 가서 2, 3년을 훈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검사실에도 가고 판사실에도 가서 이렇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서 그 일정 기간 동안 몇 년이라 그러더라. 뭐 3년인가 5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아요. 실제로. 이 15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별도로 임용을 되고 나서 그 직업에 판사면 판사에 또는 그 검사면 검사에 3년 내지 5년 동안 그것도 다 주마다 또 다 다르대요. 5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엔 판사 일을 해. 실제로 판사 일을 하고 검사 일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테뉴어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해고당할 수 있어요. 언제라도. 이유 없이 해고당할 수 있어. 그래서 다 점검한 다음에 인사 쪽하고 얘기하고 그걸 다 판정을 해가지고 테뉴어를 줘. 교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일단 테뉴어가 되면 평생 가는 거지. 그 기간 동안에 잘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판사를 계속하거나 검사를 계속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테뉴어를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뭐 10년마다 우리나라는 뭘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거기도 징계를 먹어요. 여러 가지로 징계 처분이 판사들이 판결을 잘못하면 징계 처분을 합니다.